이슈 오늘입니다.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는데요. 파장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리원 출신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 처음으로 지난주에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2017년 4월 경기도 수원의 권선중학교에서 집단적인 질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분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요. 이듬해 4월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또 다른 분은 근무 중 쓰러져서 뇌출혈을 판정을 받았고 뇌경색으로 부분마비 증상이 오기도 하셨습니다. 네. 함께 근무한 다른 분들도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쓰러져서 병원으로 호송되는 일도 있었고요. 권선중학교 집단 산재 사고는 급식실 내 유해 공기를 걸러주는 후드, 또 공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네. 급식실 조리 실무사 선생님들이 2016년부터 1년 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시설을 교체하거나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심각한 집단 산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경우 3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2년 정도 급식실에서 일을 하셨던 거죠? 네네. 네, 그랬다가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공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게 1년이 넘었는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뇌출혈이나 폐암 같은 거에 걸렸던 거고요. 이런 네, 유해물질로 사망했다는 게 이제 업무상 질병 관계가 확인이 된 건데, 네. 그러면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같이 산재로 인정받은 건 아닌 거죠, 지금은요? 네. 사망하신 폐암 말기 조합원 이외에도 네.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분도 지금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아, 같이 인정을 받았군요. 네네. 근데 이번에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인정이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도 비슷한 작업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학교 급식실은 작게는 몇십 명 또는 많게는 1,000명이 넘는 급식을 조리하는 곳입니다. 네. 그만큼 화상사고나 골절, 근골격계 질환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실제 군인이나 소방관 등 위험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을 받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산재 인정은 급식실 최초의 직업암에 대한 첫 사례인 것이죠.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급식시설은 고온의 튀김, 볶음 등 요리 과정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폐암까지 걸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제2의 삼성 백혈병 사망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의 급식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네네. 이번 사고는 급식실의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리할 때 뭐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네. 급식실이 그렇게 위험할까 이런 생각도 가진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전에도 비슷한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산재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산재 신청을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산업재해 인정 이후에 집단 산업재해 신청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산재 사고 처리 과정을 보면 교육청에서 급식실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죽고 나서야 후드나 공조기를 교체했던 거죠. 또한 전체 학교에 대한 후드, 공조기 전수조사 요구에도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성 암 환자 찾기 사업과 집단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네. 또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의 산안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고소 고발, 공기순환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기질 대책 마련 투쟁에 전면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부장님께서도 조리원이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었나요?
제가 올해로 급식실 23년차 조리원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급식실의 근무가 실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네네. 느낀 급식실 근무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평균 연령이 50대로 매우 높습니다. 네. 흔히 급식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평균 노동 강도에 대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디마디 휘어지고 구부러진 손가락이나 여기저기 붙인 파스, 불에 대인 발등과 종아리는 급식 노동자들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90% 이상이 어깨, 손목, 허리,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을 제작하는 조선소 생산직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군요. 네. 네네. 무엇보다 학교 급식실 특성상 대체 근무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병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산재 제도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이죠. 네. 문제는 이런 급식실이 뭐 전국이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 학교 급식실도 그럴 텐데 그러면 최근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책에 꼭 포함돼야 할 내용은 뭐라고 보세요? 네, 먼저 최근에 당면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책이 시급합니다. 네. 위생과 방역 업무로 이전보다 2~3배 정도 노동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대책을 현장 노동자들의 헌신으로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나 예산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 교육입니다. 산재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겉으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전국 대다수 지역이 실시하는 집체교육을 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10분씩 쪼개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작업 시간이 줄어들어서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오히려 산재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예산 타령만 하는 교육청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북 교육노동자 7,000명의 선거로 근로자 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용자 대표인 임종식 교육감은 스스로 사용자 대표 역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진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산보위가 구성되어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따라서 지금 급식 시간도 다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조리원은 희생에 맡긴 거죠. 이런 부분도 나눠줘야 되고 안전 교육에만 맡길 게 아니고 이렇게 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학교 급식실 노동자분들이 또 조리실의 환경도 문제잖아요. 뭐 여성들한테는 아마 조리사분들이 대부분 여성일 텐데 이렇게 조리하는 행위가 여성한테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급식실 노동 환경에는 또 어떤 문제들을 좀 개선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배치 기준입니다. 배치 기준이요? 네네. 네. 공공기관의 급식실의 조리원은 1인당 급식 인원이 53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학교는 1인당 120명 내지 150명, 많게는 200명까지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지금 많게는 200명이라고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산재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또한 교육청의 탁상 행정으로 2, 3식 학교의 경우는 더 높은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배치 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노동 강도, 학생 수, 시설과 구조, 작업 환경 등 종합적인 조사와 전면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학교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네. 기본적인 배려나 뭐 노동 인권 뭐 존중 이런 의식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대처해 나갈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경북교육청의 이런 노동자에 대한 기본 인식의 문제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북교육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입니다. 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서 안전보건교육, 배치기준, 작업환경 개선 등을 논의해 나가야 되겠죠. 또 이와 함께 현장 조합원들과 투쟁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올해 배치기준 문제 해결을 가장 핵심 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안동 MBC를 포함한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전북 지역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네. 7,000명 이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7,000분이 넘는 조리원들을 위해서 경북 지역에 많이니까요. 네. 다시는 이런 노동 환경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네. 진짜 어떤 과정들이 거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이었습니다.